우리나라에서 암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께 큰 우려거리입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한 해 동안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가 무려 24만 8천 명에 이르렀으며 남성 환자가 약 2만 명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36.9%에 달한다는 통계는 매우 충격적인 수치이죠. 이는 사망하신 분들 중 약 3분의 1이 암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남녀를 통틀어 암 발생 순위는 갑상선, 폐, 대장의 유방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남성의 경우 폐의 전립선, 대장, 간 순으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유방, 갑상선, 대장, 폐, 위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악액질입니다. 악액질이란 우리 몸에서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소가 암세포에 의해 과도하게 소모되어 정상적인 세포 대신 암세포가 그 영양분을 섭취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환자분들은 심한 통증, 기능 저하 등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치료 과정에서도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먹어도 살은 찌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악액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이 뼈로 전이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병적 골절은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은 심각한 고통을 초래합니다. 환자는 아무런 부상 없이도 갑자기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큰 시련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와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큰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특히 좋아하는 숯불구이는 불행히도 다원방향족 탄화수소라고 불리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PAH과 HCA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 의해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흔히 드시는 햄이나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류들이 일군 발암물질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와 함께 식물성 기름은 불포와 지방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어 있지만 가열하거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좋지 않은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튀긴 음식이나 도넛은 설탕과 함께 흡수가 빠른 도정된 밀가루를 사용하여 혈당치를 급격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는 도넛을 5대 발암 식품 중 하나로 지목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찬이나 국 등을 통해 과도한 소금 섭취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세포의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돌연변이를 일으켜 다양한 암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된장은 우리나라 전통 장류 중에서 비교적 안전한 식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콩이나 땅콩 같은 재료가 발효 과정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된장 제조 시 사용되는 소금이 이 아플라톡신의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1992년에 이미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금은 상대적으로 덜 해롭기 때문에 된장은 다른 전통 장류에 비해 권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염장식품 중에서 특히 소금에 절인 고기나 생선을 구워 먹는 방식은 건강에 최악으로 평가받습니다. 해외에서도 고기를 염장한 후 구워 먹는 습관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염장한 강고등어가 유명합니다. 이를 구워 먹으면 탄 고기에 함유된 다원방향족 탄화수소파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계와 같은 일군 발암 물질이 소금과 결합하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한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서해안에서 만들어지는데 항사의 영향으로 중금속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온으로 가공한 구운 소금이나 죽염은 중금속이 제거되어 상대적으로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한국 자연의학자들은 죽염이 건강에 이로우니 많이 섭취하라고 권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죽염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이들은 1% 미만으로 매우 적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 하나뿐이며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기에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잘못된 건강 습관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몸을 돌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유는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료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식품으로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우유의 섭취가 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1992년 콜린 캠벨 미국 코넬 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우유 속 단백질과 암과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이후 석유화학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화학물질이 생산되고 이들이 젖소의 사료 처리, 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살충제, 소독제 등과 결합하여 우유에 혼입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성장 호르몬이 이러한 화학물질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유의 안전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친 우유로서 원유의 유익한 성분은 물론 유산균까지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좋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효를 위해 우유를 농축시키면 당연히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를 직접 섭취하는 것보다 요거트를 섭취할 때 암 발생 위험이 3배에서 5배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요거트에 함유된 높은 단백질이 암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품 선택에 있어 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연어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고급 식재료로 취급되며 값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에 자주 올라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대부분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연어가 대개 양식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양식 연어는 배양 과정에서 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또한 연어의 자연적인 살색이 투명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식욕을 돋우기 위해 색소가 첨가된 사료를 급여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수의 화학물질이 혼합된 연어는 발암식품으로 분류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암의 전조 증상은 다양합니다. 부위에 따라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갑상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암인 갑상선의 경우 목젖 아래 양쪽으로 나비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눈에 띄는 혹이나 딱딱한 부분이 있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폐암이 있으며 이 경우 원인 모를 기침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폐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위는 대장암인데 대장암은 대변에서 갑자기 피가 섞인다든지 대변이 계속 설사가 나왔다거나 변덕스러운 대변 패턴으로 바뀌거나 대변이 어느 날 갑자기 가늘어졌다든지 그러면은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째 위암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 불량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단순히 위암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암의 전조 증상으로 추측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방암은 유방에서 딱딱한 혹이 만져진다면 유방암으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최근 1, 2년 사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최근에 원인 모를 피로감이 갑자기 심해졌다. 그러면은 암의 전조 증상도 의심하시고 정밀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초기의 암의 전조 증상은 일반적인 소화 불량이라든지 감기, 기침이라든지 유방의 단순한 종양, 양성 종양이라든지 그런 것과 전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갑자기 생겼을 때 그리고 또 오래 지속될 때 암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미를 도정하여 흰쌀밥을 주로 섭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미의 껍질과 씨눈에 함유된 비타민, 미네랄, 식물용 양소, 섬유질 등이 대부분 제거되어 현미의 영양 가치 중 약 5%만이 흰쌀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염분 함유량이 높아 이 암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른 종류의 암도 간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0년 전까지는 암 발생률이 낮았으나 최근에는 고기와 생선 섭취 그리고 우유 소비량의 증가와 연관하여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유명한 중국 연구 그루빈 홀린 캠벨 교수팀이 1992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필리핀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으로부터 땅콩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후 전쟁이 종료되고 나서 필리핀에서 간암 환자 수가 급증했으며 이를 조사한 결과 땅콩이 곰팡이에 의해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되어 간암을 유발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주식으로 아플라톡신을 섭취한 사람 중 일부는 간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연구한 콜린 캠베르 교수에 따르면 이 차이는 우유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들이 간암에 더 취약했으며 우유 단백질은 아플라톡신의 발암 인자로 작용하는 동시에 촉진 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습관도 현미를 도정한 쌀밥과 염장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발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촉진 인자가 부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기, 생선, 우유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것이 촉진 인자가 늘어나면서 암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기, 생선, 우유 섭취를 줄이고 현미밥을 선호하며 염장 전통 장류를 적게 먹는 노력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테프론 냄비나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까만색 테플론 조리기구들은 가열시 PFOA라고 불리는 발암인자를 발생시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들이 폐암이 많은 원인 이 PFOA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방용품 외에도 테플론 소재 의류나 일회용 컵에서도 PFOA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을 경우 PFOA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테이크아웃 시에는 아이스로 주문하거나 카페 내에서 유리컵을 사용하여 뜨거운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PFOA는 잔류성 이기오염물질로 이것은 Persistence Organic Pollutants의 첫 글자를 따서 팝스POPs라고도 불립니다. 팝스는 한번 생성되면 생태계에서 분해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구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물질은 암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루마티스성 관절염, 치주 질환, 암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세대는 잘 알 것이지만 DDT라고 불리는 살충제긴 가루약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DDT였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되는 PCB와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모두 팝스에 속합니다. 이러한 팝스는 동물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먹이 사슬을 통해 농축되므로 특히 큰 생선에는 많은 양의 POPs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큰 생선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먹는 식사 중 흰 밥을 현미밥으로 교체하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전통적인 장류와 김치의 섭취를 줄이고 고기와 생선을 구워 먹지 않고 삶아 먹거나 쪄 먹는 습관을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한국 고유 전통 음식인 채소, 반찬, 미태조류를 더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